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3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문이나 현관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문이 없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현관문이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도 첫 인상이 좋아야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듯이 주택 또한 대문이나 현관은 이 사람의 첫 인상이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대문은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이 교차하는 기의 입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구, 기가 들어오는 입구, 기구라고도 합니다. 또한 대문은 좋은 기운이 유입되고 반면에 탁한 기운이 나가는 기운의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인체로 말씀드리자면 순환에 중요한 길목이고 시발점이며 주택의 공기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문이나 현관은 들어오는 입구가 늘 청결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에 불편한 잡다한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좋은 기운을 집안에 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중요한 대문 또는 현관 앞을 가리고 있는 나무에 대해 풍수적인 이치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대문 또는 현관 앞에 큰 나무가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택 풍수학에서 현관이나 대문 앞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켜 생명력을 키워주는 양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음기를 양산하게 되어 쇠퇴하는 기운이 쌓여 집안의 발전을 막는다고 여깁니다. 사실 문 앞에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은 집안을 출입하는데 불편함을 안겨줄 뿐 아니라 천둥이나 벼락에 의한 낙뢰 위험이 있고 집안에 떨어진 낙엽 등이 썩어서 집안의 탁한 기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종종 이 생활해 가면서 그에 따른 어떤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현재도 엄연히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문이나 현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나무는 사실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조성할 뿐 아니라 출입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 수 있으며 그늘을 지게 하여 습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대 교통의 주요 수단은 사실 거의 차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도 우연히 큰 나무를 만나게 되면 비켜서 가야 하듯이 차량도 길을 가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큰 나무를 만나게 되면 안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곤 합니다. 또 어느 때는 후진을 하다가도 미처 나무 등을 보지 못해 차량의 뒷면과 부딪히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하물며 문 앞에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문은 생기가 들어오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목구멍과도 같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 기운이 들어오는 기구인 대문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기운, 에너지, 기가 바로 위협을 받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따라서 활력 있는 생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 앞에 큰 나무를 베어내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집을 사고 들어간 사람이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곳에 다시 집을 짓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서 살게 될 경우 이 문 앞을 가리고 있는 큰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나중에 처리 문제를 놓고 매도자와 매입자 간의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본래 살고 있는 분의 집이라면 주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수밖에 없지만 집주인이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고자 할 때
그 집을 사고자 하는 매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 나무를 베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 볼 때 오래된 큰 나무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만약에 이 매도자가 수긍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협의를 통해서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놓고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택 풍수학에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살고 있는 집의 문 앞을 가리고 있는 큰 나무를 꺼리지만 지붕을 덮을 만큼 너무 자라지 않는 대나무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는 주택의 사방 혹은 문 앞에 키가 높게 자라지 않는 대나무 종류를 가지고 집안의 화단 등에 심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주택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로 인해 사람의 왕래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하면 불리하고 큰 나뭇가지가 지붕을 가리게 되어 집안의 습한 기운과 냉기, 찬 기운을 끌어들이고 그늘을 드리워 일조량에 영향을 준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키가 잘 자라는 나무 등은 이 문 앞이나 혹은 주택과 너무 가까이 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무가 어릴 때는 사실 불편함을 잘 모르지만 점점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면 이 나뭇가지가 창이나 집 건물에 붙거나 지붕을 침입하게 되어서 덮어버리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집안의 조경수는 잘 이용하면 집안의 좋은 에너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아늑하고 쾌적한 이 자연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이용하고 가꾸는가에 따라서 유리함과 불리함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문 앞을 가리거나 집 안 채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이 나무는 사실 집안 주변의 허한 곳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정원수를 심어 가꾸면 오히려 허한 곳을 보완해주거나 바람을 막아주게 되어서 집안의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좋은 에너지를 감돌게 하는데도 좋은 작용을 해준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환경 구조에 알맞은 배산임수에 안정된 지형과 쾌적한 환경의 요건인 채광의 용이성과 일조량이 좋은 입지성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험상한 바위라든가 거슬리는 지형지물을 가급적이면 정면으로 피하고 물길이 유유히 유정하게 감싸돌고 감아 나가는 이 평화로운 소박한 지세를 잘 살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당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늘이 내린 명당도 명당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 풍수적 상식을 바탕으로 생활의 지혜로 명당의 요소를 구비하고 조성해 간다면 얼마든지 윤택한 환경과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 주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36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37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와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